그렇군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2부 첫 번째 종목 진단은 특별 진단입니다. 저희 코스맥스에 대해서 두 분께 모두 진단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코스맥스는 저희 유튜브에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아옹님께서 코스맥스 너무 궁금해요. 진단 부탁드려요 하면서 남겨주셨고요. 매수가가 85,367원이네요. 약간 이제 수익 보시죠. 그렇죠. 또 지금 비중을 10% 가지고 계시고 전고점 오면 팔라고 기다리고 있다가 빠집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이 전고점이라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걸까요? 한 9만 원대일 겁니다. 한 9만 원 근처까지. 9만 원까지. 네, 그렇죠. 그래도 9만 원까지는 좀 더 채워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다 온 것 계신데 같은데요. 예. 과연 거기까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기다리면 다시 오를 수 있는 건지 그게 가장 궁금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현재 한 2%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하는데 9만 원 꽉 채우고 부족하죠. 나올 수 있을지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럼 두 분께서는 코스맥스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투자 의견부터 확인합니다. 박철순 이사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보유입니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김영희 전문가님은요? 전문가님은요? 저도 보유입니다. 두 분 모두 보유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럼 과연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자세한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철순 이사님 보유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일까요? 일단은 지금 이걸 전고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네. 저는 그냥 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너무 이게 더 갈 수 있다. 가까워가지고. 수익이 네. 얼마 안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원래 이 가격대를 보고 네. 사실 이걸 뚫고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네. 10만 원, 14만 원. 네, 그래서 참 차트를 보기도 힘들었 정도로 지금 전고점과 갭이 얼마 안 남았기 그렇죠. 때문에 일단 전고점은 뭐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사실 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항상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가격권 구간에서 계속 벌써 네 번째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 고점 영역에서 저항이 계속 나오는 거는 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일단은 뭐 코스맥스 저는 올해 뭐 단기로는 여기서 밀려 내려올 수 있겠지만 중장기는 충분히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 코스맥스라든지 조금 그래도 시총이 좀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시장 때문에 안 좋았던 것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지금 중소형 색조 화장품 기준으로 하는 색조 화장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중소형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빠르게 흑자전환하면서 엄청난 지금 주가 상승률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뭐 대형주들은 많이 거의 못 움직였고요. 그나마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런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는 실적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도 사실 작년 10월 저점으로 해서 계속 올라왔던 겁니다. 네. 일단 지금 여전히 중국의 수요는 예전 대비했을 때는 아직 부진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들은 조금씩 확인이 되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엔데믹으로 인해서 뭐 F&B 쪽이라든지 H&B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온라인 쪽에서도 상당히 고성장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국 시장 그리고 동남아 시장 이런 데서는 작년 대비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 뭐 기대할 만한 정도까지는 안 올라왔지만 일단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올해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비용이 좀 나가고 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이런 것들도 재무 상태에는 좀 더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다. 그리고 사실 올해 실적을 아마 확인해 보셨겠지만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고점을 만들었던 2021년도 대비했을 때는 상당히 조금 줍니다. 1,200억 원대에서 1,100억 원대로 주니까요. 하지만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43억 원이었거든요. 2021년도 가장 고점을 찍었을 때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550억 원 가까이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멀티플을 좀 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증권사의 가이던스로 나와 있는 이 실적 이상만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좀 더 비싼 멀티플이 부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로는 좋다. 하지만 단기로는 지금 추세에 좀 힘입어서 조금 뚫고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일단 전고점 저항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이미 도착한 거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짧게 잡아드렸고 손절가도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일단 전고점 살짝 뚫어주면서 한 95,000원까지 한번 베팅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만
4,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고점까지 기대를 하셨는데 조금 더 높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실적에 대한 기대를 가져봐도 되겠네요. 일단 단기 목표가를 좀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가져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김영일 전문가께도 이제 보시는데 그 앞서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종목 찾아보니까 코스맥스는 태국, 아까 동남아 그리고 일본 이런 데에서도 좀 사업 다각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또 보유를 또 얘기를 해주신 건지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목표가를 9만 원으로 설정을 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거네요. 보유는 보유인데. 그렇죠. 보유는 보유인데. 끝까지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찌됐든 지금 코스맥스가 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는 해요. 지금 이제 코스맥스가 사업 다각화 말씀을 주시기는 했잖아요. 네. 근데 원래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 그리고 이제 봉쇄 뭐 이러한 부분들이 타격을 그렇게 크게 입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코스맥스가.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코로나 이전으로 공장 가동률이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반기에 또 이제 중국이 워낙에 쇼핑 축제가 많잖아요. 네. 6월 달에도 이번에 이제 축제가 하나 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쭉쭉쭉 이제 뭐 연말에 뭐 광군제까지 해가지고 중국이 여러 가지 이제 소비 축제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실적 회복이 더 기대가 된다. 사업 다각화를 해놓고 중국의 실적 회복까지 기대가 되면서 이제 연말 축제까지 또 이어지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이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품 기업들을 봤을 때 최근에 보게 되면 뭐 코스메카 코리아나 혹은 잉글우드랩이라든지 네. 상당히 상승폭이 크게 잘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코스맥스는 그에 대비해서 지금 9만 원 구간을 계속해서 이제 못 뚫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있네요. 예, 이 9만 원 구간의 매물 저항이 상당히 조금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눈에 띄는 수급도 그렇게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가 결국에는 이제 9만 원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 구간을 뚫어 주어야 결국에는 뭐 9만 원 후반대 정도까지 추가적인 수익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9만 원을 못 뚫어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오늘처럼 차익 실현 나오면서 다시 또 8만 원 초반대 갔다가 또 이제 8만 원 초반대에서 또 다시 올라와서 9만 원 찍고 못 뚫어주면 또 차익 실현 나오고 이러한 이제 이 상황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기는 해요. 어찌됐든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켜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9만 원 못 들어주면은 계속해서 기대했었던 큰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점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지켜보되 9만 원 구간을 다시 한번 못 들어준다?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은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는 보유 의견입니다. 하지만 약간은 좀 조심하자라는 관점이고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여기가 돌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요거 꼭 찾아보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이 있을 겁니다. 기회비용이란 만들고 해주셨고 손절가 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분의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네.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두 분 다 일단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보유 의견을 주셨고요. 그쵸. 박철순 이사님께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해주셨어요. 따라서 목표가 9만 5천 원으로 단기적으로 제시를 해드린 가격이고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손절가 8만 4천 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영일 전문가님께서는 약간의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저희가 지금 투자하면서 유의할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서 목표가 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9만 원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 8만 원으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